박찬준 기자 생각. 저도 우승 여부가 결정적일 것 같아요. 기량면에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저는 올해 울산 우승 쉽지 않다고 좀 보는 편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표가 분산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세징야 올해는 좀 보고 싶어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조금 보험을 하자면 우승을 한다면 울산이 우승을 하면 우승을 이청용 하면. 선수가 받을 것 우승을 하면.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퇴로를 또 만들어 놓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또 연맹이 다른 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많이 나와서 아마 제가 보기엔 주말은 좀 쉴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연맹 홍보팀이 레이더를 돌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네. 네. 이거는 뭐 연맹뿐만 아니라 각 팀들도 매일매일 선수 소개하고 뭐 인터넷 방송하고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얼른 이 상황이 정리가 돼서 진정한 리그 개막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축구장 가는 길에서 지난주부터 각 팀별로 전력 분석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전북 울산에 이어서 3, 4위였던 서울 포항의 다음 시즌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류청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3위 서울, 4위 포항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서울은 이번 시즌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느냐부터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성용, 이청용 자신들의 선수라고 믿었던 팬들이 믿었던 선수를 모두 놓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성적도 성적인데 이거로 이제 상처를 받은 팬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진정성 있는 태도를 해야지 지금까지 이제 욕 먹었던 서울이 팬들의 좀 시선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청용 선수랑 그 위약금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아마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차차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청용 선수 밝혔듯이 이 구단과 이 선수의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아마 양측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팬들 입장에서 화는 많이 났겠지만 그래도 서울이 나름대로 전력 보강 작업 꾸준히 해 오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김진야를 제일 처음 데려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승규, 한찬희, 아드리아노 등을 영입했는데 이제 김진야를 데려오면서 이제 고강민 혼자였던 왼쪽 측면 쪽에 보강에 성공했고요. 이제 한승규, 한찬희를 데려오면서 이명주의 공백을 메웠고요. 그다음에 아드리아노로 이제 최전방까지 더하면서 일단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할 수 있는 스쿼드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잘 데려왔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누군가요? 저는 이제 잘한다는 가정하에 네. 예, 한승규 선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서울이 거의 모두가 수비를 하고 앞에서 이제 박주영 선수와 이제 페시치 정도만 공격을 하고 박동진 선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시즌에도 그렇게 축구를 하겠지만 중원에서 좀 더 창의적인 선수 아니면 드리블로 상대를 돌파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용수 감독이 오랫동안 눈여겨봤던 한승규와 한찬희까지 데려왔는데 제가 보기엔 공격적인 능력에서는 한승규 선수가 좀 더 낫지 않나. K리그 이제 영플레이어 출신이니까요. 네. 근데 최용수 감독이 그래도 베스트 11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요? 이 전술 자체는 3-1-4-2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3백은 이제 김남춘을 중심으로 김주사, 황현수가 쓰고요. 좌우 스토퍼들이 이제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오스마르가 중앙을 확실히 잡아주고 이제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알리바예프, 주세종, 그다음에 좌우에는 고강민, 뭐 고요한, 김진야 이런 선수들을 쓸 수 있고요. 투톱에 박주영, 박동진인데 페시체 아드리아노가 얼마만큼 정상 컨디션 빠르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강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팀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을 생각해봤을 때 서울이 그렇게 젊은 팀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근데 보강은 잘했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어쨌든 이 박주영 선수가 지난 시즌에 최다골 보유자거든요. 예. 박주영 선수가 한국 나이로 이제 36살 먹게 됐고 아드리아노 선수는 물론 정말 잘하는 선수지만 지난 한 시즌을 부상과 부진으로 한 시즌을 쉬었었고 패시도 지난 시즌 막바지에 좋지 않았고 박동진 선수도 물론 뭐 잘하긴 하지만 완벽한 공격수라고 보긴 어렵고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누가 골을 넣어줄 것인가 확실하게 계속 골을 넣어줄 선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아드리아노가 돌아올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그런 모든 걸 고려하면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대신 유지는 했다. 아. 네.
네, 주로 약점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서울에? 일단은 스쿼드 부분에서 최용수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3-1-4-2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꾸려지면서 최용수만의 축구를 이제 완전히 할 수 있는 팀이 됐고요. 일단 저는 기존 자원들 지켰기 때문에 사실 울산 전북 같은 경우는 변화가 많아서 초반에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안정된 형태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경기에서 봤듯이 지지 않는 팀으로는 만든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오히려 승점을 쌓으면 의외로 잘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북 울산도 잘하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잘하면 잡을 수 있어요. 잘하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울만 잘해서 이 두 팀을 위협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두 팀이 지난 시즌처럼 서로 한 번씩 이제 번갈아가면서 흔들리고 서울이 그럴 때 만나서 이 두 팀을 맞대결해서 6포인트에서 몇 번 정도 꺾을 수 있다면 이변을 노려볼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전력으로 봤을 때는 두 팀보다 잘한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예상 순위는 3위입니까 또? 저는 2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최용수 감독이 워낙 리그 운영을 잘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좀 크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위기의 순간에 이제 번뜩이는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드물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6점짜리 경기에서는 좀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약팀과의 경기는 확실히 잡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의외로 올해는 좀 혼전의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이 좀 어부지리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2위 류청 기자는요? 저는 3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전북 울산 다음에 네. 근데 두 팀이 한 팀만 미끄러지면 우승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경기는 선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의 총합을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계산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4위 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포항도 포지션별로 경쟁력 있는 선수를 잘 보강했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제가 오늘 다른 것 때문에 이제 포항 쪽이랑 취재할 일이 좀 있었는데 포항이 개막이 늦어진 거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만큼 준비가 잘 됐다는 얘기인데 완델성이 나가기는 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당시 멤버랑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월척까지는 아니지만 준척급 선수 이제 허용준, 오닐, 팔라시오스, 김상원 데려왔고요. 무엇보다 지난 시즌 후반기 핵심이었던 최영준 선수 재임대에 성공했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과 거의 같은 전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비슷한 전력이긴 하지만 가장 기대하는 선수는 누구예요? 저는 팔라시오스 선수를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팔라시오스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포항 순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말씀하셨듯이 포항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그리고 전에 있던 완델손까지 이 셋의 조합이 좋았어요. 뒤에서는 최용 선수가 쓰러지고 그런데 이제 팔라시오스가 관계자들은 완델손보다 잘할 거라고 하는데 네. 사실 열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잘한다면 정말 순위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 팔라시오스 선수가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다 잘하지만 기복이 있고 이 개인사도 이제 좀 이게 그러니까 개인사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이 경기장 밖에서 이게 말썽까지는 소동 정도는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포항이 얼마만큼 잘 녹아드느냐 이게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포항의 베스트 11은 아직 선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좀 비슷할 거고요. 일루체코 원톱에 이제 2선에는 심동훈, 팔라시오스, 팔로세비치가 설 것 같고요. 더블 볼런치는 이제 최영준, 오닐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백은 심상민, 김광석, 전민광, 김용환, 여기에 골키퍼는 강현무 이렇게 한 주전 라인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4-2-3-1 포메이션이 그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포항은 그러면 순위 또 지난 시즌은 4위였는데 올해는 몇 위 예상하시나요? 저는 4, 5위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좋으면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개막이 늦어진 변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이 안정적인 건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백업 자원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 레이스에서 이제 얼마만큼 버텨주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김기동 감독 지도력 굉장히 높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운이 좋으면은 3위까지도 갈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4, 5위 정도 보고 싶습니다. 류청 기자님요? 전 좀 더 보수적으로 5위를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떨어지는 순위네요. 예측 이유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앞에는 상당히 좋아요. 최용준 선수까지 좋은데 오닐 선수도 상당히 좋고 다만 수비 4명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앞에 세 팀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게 맞고 그리고 확실히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몰아붙이는 경기에서 오히려 뒤가 좀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수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편에서 그리고 이제 강원이 네. 좀 더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이제 순위 싸움에서 이긴 했지만
대구보다 지난 시즌에 좋았냐고 하면 그게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을 예. 때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5위 정도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지막으로 그 짧게나마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유상철 감독님 근황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부터 이제 다시 항암 이제 8차 치료 시작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뵀는데 이제 머리도 생각보다 안 빠지고 그다음에 안색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제 표정도 밝고 무엇보다 의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원래 사실 항암 치료 받으면 식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밥 잘 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전화 통화할 때마다 이겨내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건강을 또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청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